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힘드신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행했던 그 대사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도너리 비아피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1월달, 2월달 급락장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급락장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또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 장 자체가 항상 쉽게 갔던 적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누구도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콕 집어서 얘기해 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롱런하는 비결이다. 근데 저는 잘 되는 비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의 방송을 보고 그리고 우리 방송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도너리 걱정하지 마셔라. BAP 잘 될 것이다. 왜? 국지적인 사건입니다. 국지적인 사건이고 아마 이제 그 승계 문제라든지 북한에서 어떠한 건강 이상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동학 개미 운동이다. 풍부한 자금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은 해외는 로빈훗이 나타났다. 즉 아직까지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자금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걱정 안 하시고 제가 8월 중순부터 걱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은 그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작은 파동에 흔들려서 절대로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모른지 그런 이야기들은 말미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직은 걱정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한 가을 단위면 나올 것 같아요. 염증약을 활용한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씩 나오고 있어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치료제와 함께 또 한 번 두각되는 것은 뭐예요? 가을과 겨울의 재유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좋다는 게 나쁜 것도 아니다. 지금 뭐 하셔야 돼?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하셔야 된다. 자, 그 기준은 8월 15일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방송도 보시고 계시고 또 많은 고심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 시장에 있으면서 항상 모든 부분을 다 겪어보면서 느꼈던 것이 참 차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급하고 하루하루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문제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점점 오히려 순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싸움의 빈도가 줄어들지만 어렸을 때일수록 잘 모를수록 싸움을 많이 하고요. 더 흥분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뭐 이순이라든지 고이라든지 이런 한자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점차적으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다음에 높은 희망까지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가 되면서 마지막까지 더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떨린다는 건 아직까지도 내공이 조금은 부족하시다. 근데 그 내공이 부족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작은 경력이 있으면 이 분야에 오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고수라든지 스페셜리스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들을 보시면서 또 많은 기준을 잡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 중에 하나 여러분들과 또 함께할 내용을 오픈하도록 하겠는데요. CCI 매매법이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씩씩하죠, 그죠? 제가 오늘 좀 목소리 한층 업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조금 부드러운 스타일인데 개인 투자분들이 좀 축 처져 있는 어깨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더 힘 넣어서 그 다음에 에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I 매매법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CI 매매법 보겠습니다. 자, CCI 지표는요, 커머디티의 채널, 인덱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머디티는 상품이고요. 채널은 어떻게 우리가 채널 뭐예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품 지표다. 상품 선물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CCI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CCI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 제가 오늘 뭐 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다한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에서 황주명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내용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나마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CI는 주가 평균과 주가 사이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주가 평균과 주가 사이의 편차를 나타내서 자, CCI 값이 높으면 현재 주가가 주가 평균과 높아서 위험합니다를 알려주고요. 낮으면 저평가되었습니다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CCI는 잘만 선택하면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보는 가장 큰 열쇠가 될 수 있는 암호를 열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거 지금 함정을 하나 숨겨놨는데 이 함정 맞힐 수 있으세요? 딱 이 그림을 갖고 보면서 이게 뭐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맞추시면은 나중에 한번 답변 주시길 바라겠는데 어떤 게 안 맞을까요? 그렇죠? 지금 딱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관찰과 집중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이건 지금 번호를 맞추는 열쇠인데 여기 키가 있죠? 키로 번호를 맞출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옷자고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자, CCI 지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매매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늘 얘기 드리지만 막 현학적이고 현란하고 막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나오면서 막 쫙쫙쫙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기준과 따박따박 낼 수 있는 수익. 제가 경험도 참 중요하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이 딱 오셨어요. 어떤 분이 와서 내가 왕년에 오케이 괜찮아요. 주식을 엄청 잘하셨대. 그러면서 보조 지표를 쫙 까세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셨다고. 아, 공부한 거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수익을 많이 내신대. 근데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단순화하셔라. 우리가 정말 내공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뭐 학력고사나 뭐 수능이나 뭐 하여튼 뭐 시험을 보러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내공 있는 사람 딱 노트한 건 딱 나요. 그게 다예요. 내공 없는 사람들은 그날 이제 바쁜 거예요. 막 책 바리바리해서 한 권이라도 보겠다고 딱 가져가면 또 어떻게 이제 그 보겠습니까? 보지도 않죠. 너무 많이. 근데 정말 내공 있는 사람 딱 그 노트 한 권으로 딱 하고 시험 딱 보죠. 어때요? 합격. 자, 근데 책 많이 가져간 사람은 어때? 불안한 마음만 이제 안도하는 거죠. 책을 많이 가져간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없이 많이 겪어봤지만 결국은요,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단순해요.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또 제가 이제 꽤 많은 미팅을 해요. 지금은 조금은 코로나19 이후에 혹시나 또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가 줄까 봐 미팅을 많이 줄여놨는데 예전 같았을 경우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뭐 회사라든지 뭐 비상장사든 상장사든 계속해서 미팅을 했거든요. 감각을 안 잃으려고. 가끔 그래요. 이 크게 혹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앉아서 이거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마우스만 한다고 해서 안 돼요.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이 미팅도 해야 되고 많은 분들도 봐야 돼요. 제가 그랬죠. 제가 늘 주식이 불안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좀 이제 약간의 오늘 팁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제 그랬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이 있어야지만 강의도 재미있어지고요.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 느낌이 팍팍 나야 돼요. 원래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수익을 냈던 사람이 낸다고. 제가 투자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정말 자신 있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업체들을 방문해보고 트렌드를 읽습니다. 예를 들면 IT 하는 업체도 수시로 가보고요. 자동차 하는 회사도 가보고요. 제약바이오 회사도 가보고요. 그러면서 현재 시장을 읽어야 돼요. 전문가가 앉아서 신문만 읽는다고 시장을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읽어요. 제가 제약바이오 바닥에 있을 때 제약바이오 업체 이렇게 가보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마스크를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마스크 생산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생산업체로 제약바이오 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적으로 탁탁탁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주식 투자법이에요. 현명한 투자는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바닥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주식을 바닥에 사는 방법이 뭐예요? CCI 매매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좋은 주식이 시그널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바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보여주는 보조지표입니다. 제가 왕년에
이거 단어 쓰면 안 좋은데요, 그죠? 그래도 제가 23종목 중에 종목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죠. 23종목 중에 21종목이 20% 이상 모두 다 갔습니다. 두 종목이 10몇 프로 가다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때 썼던 게 뭐였냐면 그냥 CCI 지표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부담 없을 때 투자에 나가 쓸 수 있었던 게 CCI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잘 맞냐? 잘 맞아요. 편해요. 제가 개인 투자분들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편하게 좀 매매하셔라. 왜 이렇게 고점 매매하시냐? 근데 또 고점 매매하고 계세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맨날 종목을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면 다 고점이에요, 고점.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목을 내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왜? 최고점에 샀으니까 떨어질 면만 남은 거예요. 근데 왜 최고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가장 잘 갈처럼 보이니까. 기법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안 당하는 겁니다. 알아야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제가 제일 무서운 건 차라리 아예 모르거나 아예 알거나 근데 이 중간 사이 있잖아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 한두 개의 수익이 나요. 그럼 이제 그 기법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하나만 또 잘하면 되는데 또 다른 게 또 잘 맞고 잘 맞으니까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매가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한다고요. 제가 오늘 만약에 예를 들면 CCI 매법을 하면 이거 하나만 잘 파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그 이제 직원분들이 예전에 제 제자였던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막 기법을 A부터 Z까지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A부터 Z 중에서 하나씩만 써요. 하나씩만. 예를 들면 한 3분 정도만 언급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은 기법을 엄청나게 많이 알려줬더니 이제 저랑 이제 8년 됐는데 하나만 쓰세요. 예전에 했던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기법을 쓰세요. 피보나치 값을 넣어서. 그 예전에 제가 했던 강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한 거죠. 현실적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이분은 그 세력 돌파 패턴이라고 해서 강한 종목만 합니다. 그걸 특화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은 예를 들면은 그런 거라는 거죠. 정말 센 종목 중에 수급이 좋은 것들, 수급주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정해놓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할 정도면은 그렇게 열심히 제가 8년 동안 이야기를 드리고 5년 동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걸 다 흡수해서 매매를 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짝도요,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면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못 잡으면 후회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법도 딱 보다가 이거다 딱 잡아서 맞으면 이제 그것만 잘해도 돼요. 하나만 잘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하나만 잘하면 돼요. 자, 그중에 오늘 뭐예요? CCI라는 겁니다. CCI 지표는 어떤 거냐면 보조지표 잠시 이야기 드리면 보조지표는 조금 더 보조바퀴처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조지표입니다. 자, 대량 거래가 발생합니다. 대량 거래가 빵 튀고 발생을 해요. 그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7% 이상 캔들 기준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7%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 종목이 빠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뭐죠? 급등 후에 거래량 없는 눌림.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감히 예측하는 게 뭐예요? 떨어지는 종목을 바닥을 예측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요?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게 기본이잖아요. 돌아서는 걸로 사는 거예요. 돌아서는 걸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이 어깨 상승 모멘텀을 갖고 우리는 주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CCI. 자, 그런데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나라. 제가 너무 많이 고사성어를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속담을 얘기하는데 속담이 맞아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 조상분들의 지혜죠. 자, 급등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두 번, 그러니까 CCI가 두 번
턴어라운드 할 때, 한 번, 두 번 턴어라운드 할 때 요때 매수하라는 거예요. 자, 올라올 때니까 여기구나. 여기랑 여기네요. 그죠?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돌다리도 두 개 오는 날. 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 돌파할 때는 더 강력하게 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제 아마 결국은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로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 틀린 이유 말씀드렸죠.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말 관찰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 자물쇠는 열 수가 없다. 왜? 이거 버튼 돌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작은 차이와 작은 생각이 변화를 만듭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최대한 설명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일단 볼게요. 일반적으로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차트 형태라는 게 왼쪽에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기술적 지표를 누르시면 추세 지표라고 떠요. 아까 전에 제가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채널은 추세 지표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여기 추세 지표 중에 CCI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CCI를 누르시면요. 일반적으로 다시 왼쪽으로 와서 기술적 지표에서 추세 지표를 누르면 CCI가 있다는 거죠. CCI를 딱 누르면 이렇게 밑에 생겨요. 뭐 일반적인 수정값, 일반적인 값이니까. 그래서 이 CCI 9 값도 그냥 기본 쓰시면 됩니다. CCI 9 값 중에서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러한 CCI를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들, 우물이 올라오는 자리들을 제가 이제 물속에 빠졌다,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한 차트들에 대해서 일맥상통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보조지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잘 익숙해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못다 했던 케이스들 있잖아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황주명 검색하시면은 이런 자료들, CCI 관련된 자료들 더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좀 더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저 개인 투자자분들 응원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힘 많이 내시고요. 꼭 이기십시오. 네, 제가 추가 자료는 황주명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들을 좀 볼게요. 사례를 보게 되면 유유제약이에요. 자, 유유제약 얼마나 매매하고 싶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물론 제가 이제 요 두 개지만 제가 봤을 때 케이스는 여기예요. 대량 거래가 터진 거예요. 유유제약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마인드 볼까요? 여기서 다 들어가요. 바닥에서 3대량 거래 터졌네. 와, 이거는 엄청나게 터졌으니까 이건 무조건 가는 거야 하면서 우르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분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잘 갈 것 같거든요. 거래량 빵빵 터지죠. 이 거래량이 없어지겠냐. 이제 마인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거래량이 그대로 있잖아. 왜 안 가? 주식은 수급이라면서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서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요. 아, 전문가님 답답하시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안 가겠으면 가겠죠. 뭘 끌고 시간을 끌고 가격 조정을 끌고 즉 P와 T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PT 훈련을 시키는데 가격과 T가 들어간 다음에 끌어올라가겠죠. 제가 이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제발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왜? 불안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언제까지나 마이너스 계좌에 20%, 30%, 40%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최소한 10% 안쪽으로 최소한 종목들을 줄여야죠. 그러면 내가 10% 손실 안쪽에서 종목들을 갖고 있고 수익 큰 거는 100%, 200%를 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나 강조해드려요. 자, 그러면 유유제약 같은 경우 잘 보시게 되면 자, 대량 거래 터졌어요. 오케이, CCI 대량 거래 내 관심 종목이죠. 우리 관심 종목이잖아요. 자, 그런데 CCI가 한 번 돌면 이제 슬슬 사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저도 요 CCI 한 번만 돌아도 마음이 이제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가끔 한 번만 들고도 가는 거거든요. 왠지 갈 것 같아요. 내가 안 사면 갈 것 같은 그 심리가 정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억누르고 있어요. 탁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CCI가 싹 돌아요. 그럼 두 번째 도는 거죠. 요 CCI가 두 번 돌 때는 바닥을 찍고 수급 조정을 하면 우리가 이걸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CCI 쌍바닥이라고 그래요. 이 폭의 높이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CCI가 딱 되니까 쌍바닥을 찍은 종목은 바닥 따지기 이후에 급등한다.
주식 가장 기본 원칙이잖아요. 주식은 바닥다지가 되면 급등한다. 주식은 바닥다지게 하면 급등한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검색식으로 가능합니까? CCI 턴어라운드면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평생교육원이죠. 평생교육원은 강의할 때도 CCI 기법을 가장 중시 여겼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연세가 있으신 분도, 제가 80 이상이신 분들도 이제 열정 있으신 분들은 하시죠. 난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주식이 좋은 게 뭐예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다 되는 거잖아요. 남녀노소가. 나이가 많으시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섭받을 일도 없고, 그죠?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손실나면 너무 타격이 크죠.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너무 어려우시면 CCI, 급등 후 CCI 2번 돌 때만 매수해도 손실률을 최소화하고 기다림을 줄일 수 있다. 주식은요,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다림을 줄이고 급등을 1개 내지 2개만 수익 내도 계좌는 쭉쭉쭉 올라옵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자,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 포기하시고 싶으셨던 분들 많죠. 제가 오늘 이렇게 힘내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아, 내가 정말 몇 년 만, 10년 만에 주시장에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돈 벌었는데 나만 늦게 들어와서 이제는 다시 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 나에게 희망을 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희망의 허풍이 제일 싫은 거예요. 정말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이 수익의 꽃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쌍바닥 기법, CCI 턴어라운드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볼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슬슬 좀 조심스럽게 보시라고 했죠. 왜 그럴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스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라. Why? 개인 투자분들. 삼바 좋다면서 제가 삼바는 계속 좋다 85만 원까지 간다라고 했잖아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90만 원까지인데 제가 85만 원 시즌은 그만해도 된다라고 했죠. 삼성바이오와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약바이오 2대장이죠. 원래 한미약품이 3대장이었는데 한미약품이 조금 많이 밀리면서 2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가다가 지금도 너무 좋죠. 유통망도 좋고 아주 브라보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SK바이오팜을 얘기 드렸어요. 대악마가 나타났어요. 삼성그룹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었는데 셀트리온이 들어오더니 셀트리온 둘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삼성바이오팜이 들어옵니다. 자금은요, 유한합니다. 무한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유한하고 어떤 투자 자금이 n분의 1이 되는 겁니다. SK바이오팜은 들어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금과 셀트리온 자금을 흡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돈을 나눠먹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85만 원, 셀트리온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조금씩은 고민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물론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양한 방향성과 생각해 볼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셀트리온 CCI를 보겠습니다. 이제 기법 영상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제 너무 좀 외곽적으로 좀 깊어졌네요.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상승합니다. 자, CCI가 도는데 대량 수급이 탁 터져요. 바닥에서 대량 수급 너무나 훌륭하죠. 자, 근데 신기한 게요. 개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종목을 갖고 많이 사는 사람은 개인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물론 시장도 안 좋았지만 더 뺍니다. 자, 이쪽에 샀던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30%, 40% 내 계좌에 시퍼렇게 되면서 세워라 내워라 내 거 언제 돌아가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한 번 돌고 두 번 돌 때 여기서 매집해 매수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매수하는 순간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제 가격도 조정도 충분히 받고 가격 조정도 최소화, 시간도 최소화. 이게 최고인 거예요. 매매하면서요. 시간과 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CCI 기법이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CCI가 돌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 투자 팁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거의 오픈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TV에서는 오픈 한 번도 안 했다. 저도 이제 기법에 대해서 조금은 주목될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겹칠 수 있지만 오픈하지 않았다. 속도 최고봉 자리는 어딘가.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은요. PVT로 이루어져 있대요. PVT. P는 뭐예요? 1차적 관점, 가격. V는요. 발륨, 거래량. T는요. 타임. 그래서 주식의 과거에서는요. 시간, 거래량, 정정합니다. 가격, 거래량, 시간.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잘하는 반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 제가 그래서 프라이스 발륨 T를 하는데 지금 가격도 최소로 하고 시간도 최소로 하니까. 근데 거래량은 언제 붙냐 이거예요. 그때는요. 대량 거래 터진 자리, 여기 돌파하는 자리 있죠. 이 자리를 2번 찍고 돌려놓으면 요 자리는 뭐예요? 불꽃슛이에요. 불꽃슛. 빠르게 강력하게 상승하는 것이 셀트리온 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노와이어리스라는 5G 대장주로 부각받는 종목이 있어요. 이노와이어리스라고.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하게 되면 너무나 사고 싶었죠. 지금 5G는요 총 4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분류, 4분면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예전부터 이렇게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구역을 나누고. 근데 그게 현명한 투자더라고요. 제가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그 BCG 매트릭스라고 있거든요. 뭐 스타, 더그, 퀘스천, 캐시카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건데 그런 것처럼 어떤 항상 그리드를 그리면 참 좋습니다. 그리드를 그린다는 건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은 5G는요 크게 4분면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자 한국향이냐 중국향이냐 뭐 세계향도 중국향으로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5G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느냐 즉 기대치냐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1분면에 있는 한국향이면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주가가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과 중국향이 있는 이 3분면에 있는 것들이 바닥에서 계속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형이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받쳐주고 한국형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강력하게 상단부에서 움직이고 있고 만약에 기대치와 뭐 지금 이노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좀 눌리는 게 기대양의 중국향이 좀 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거죠. 3, 4분면이 조금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내 종목을 최소한 구분을 해서 보셔야죠. 제가 보니까 한 4분면 정도만 만들어내서 그 분면 속에서 최고 좋은 분면을 택하는 훈련. 이런 것만 잘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수익권은 압도적일 수 있고 강력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차분함 속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보고 분석력 속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주식 수학자는 강력한 수익, 오히려 워렌 버핏보다 더 큰 수익을 냈는데 그 수익의 원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수학과 분석력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즉 분석을 잘하고 차분한 분들의 주식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강력한 쉴 새 없는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노와이러스 볼게요. 이노와이러스도 관심을 갖다가 거래량이 팍 터집니다. 자, 이 종목이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종목들은 사실은 오히려 물량 털 때가 오히려 더 많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량을 조정받게 할 때가 더욱더 그런 포인트들을 잡는데 여기 대량 거래 이렇게 터졌어요.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이제 종목적인 포인트를 보려니까 자 접근하고 싶겠죠. 왜? 개인 투자분들 이때 접근하고 싶은 마음은 전고를 뚫는 급등주예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향에다 실적면이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포인트 속에서 우리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보고 자,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하나 보이시죠?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는 건 여기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급등 나오고 나서 하나, 둘, 요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로직이죠.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고 쉬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반복해서 할 수 있느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노와이어리스는 또 매매하고 싶으면 또 오히려 거래량 급등 이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가격 전략을 또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량 거래 터지고 CCI 두 바퀴 돌 때, 특히 바닥에서 발생했을 때, 혹은 이 종목의 펀더멘탈이 너무나도 좋고 훌륭한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때는 이러한 어떠한 원칙적이고 규칙적인 매매를 진행한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KM. 제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간혹 그래요. 왜 대표님은 이렇게 바닥주 위주로 매매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고점주에서 손절 갖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2% 손절 잡으면 2% 손절 하실 수 있으십니까? 3% 손절 한 번은 괜찮겠죠. 두 번, 세 번, 네 번 차 때 손절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으실걸요. 정말로 돈을 과거에 벌어봤기 때문에 라는 관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로 돈을 잃어도 봤기 때문에 돈 소중한지 알아서 그래요. 솔직하게. 이게 주식을 게임처럼 하면요. 돈 못 벌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절박할 때 제가 사람은 다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최고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전 제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이 커요. 다 각자 생각했지만 다 각자가 최고예요. 그죠? 전 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 마음으로 한다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수익 나고 저도 수익 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과거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좀 욕심을 냈던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욕심을 냈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매매로만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치열함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실전에서 살아남는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실전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예. 그 한 달 한 달 돌아오는 그때 매매로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부분들을 터득했습니다. 항상 절박함 속에서 꽃이 피고요. 근데 그 절박함 속에 대부분 포기를 해요. 근데 그 절박함 마지막 이때 끝이다라고 할 때 그때 그 꽃을 잡는 순간, 꽃을 피우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막 바가지로 이제 막 물 푸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물에서. 근데 마지막 한 바지까지만 폈으면 그 우물이 마중물이 돼서 튀어오를 텐데 그거를 대부분 못 한다라는 거죠. 자, KM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다 너무 멀리도 갔었는데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겠냐? 많은 문의가 여기서 왔어요. 상한가에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정고점도 돌파하고 얼마나 훌륭하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죠. 그랬더니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만약에 포인트 잡으시려면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CCI가 두 번 돌 때 잡으셔야 돼요. CCI가 두 번. 요런 자리. 여기 정도면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실적이 받쳐주고 마스크 수요 생산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CCI, 즉 커머디티 채널, 그다음에 인덱스가 돌아설 때 두 번을 넘실넘실 올라올 때 선택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오죠. 자,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10,000원부터 22,000원까지. 자, 이런 데서 샀으면 수익 났겠죠. 근데 이거를 분할해서 사는데 자금이 있을까요? 저는요. 예전에는 막 10분할, 5분할 막 이런 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차라리 그 종목 못 사더라도 한 1분할에서 2분할이 적당하다. 예전에는 떨어지는 이런 거 10분할 잡으면 되잖아요. 5분할. 근데 돈이 무제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제한이면 아무 데서나 잡아도 돼요. 떨어질 때마다 잡으면 수익 나겠죠. 근데 개인 투자 자금은요. 언제나 한정적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 CCI가 돌고 나서 자, 쭉 올라가는데 제가 그랬죠. 거래량 터지는 날이 또 주의 있게 보셔라. 거래량 쭉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데가 이제 뭐가 나면 불꽃 장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대량 거래는 뭐와 일맥상통한다? 불꽃 장세와 또 일맥상통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관련돼서 종목들이 있는데 고려제약도 마찬가지죠. 자, 고려제약 뭐 한글컴퓨터 똑같은 패턴인데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면역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패턴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적인 부분들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 차트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차트적인 거는 항상 급등을 하게 되면 항상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조정에 대해서 CCI가 두 번 돌아설 때 체크하신다는 부분 이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 얘기를 좀 깊이 얘기 드리려고 해요.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지수 문의가 너무 많이 와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CCI는 제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오늘 뭐 오시는 분들 한해서 내일까지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CCI 자료 오픈할 테니까요. 노란톡에다가 황주명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지표를 강의하고 나면 너무 문의가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고자 보조지표에 대한 내용들이나 또 관련된 차트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황주명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보시게 되면 자, 지수가 저점부터 고점까지 가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지수인 것 같아요. 네, 지수인 것 같은데 그 어떤 분이 그냥 웃자 소리로 내가 지수예요 이런 분도 있는데 이름이 지수이신 분도 참 많죠. 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과거 차트를 보면 과거에 한 7년 정도가 안 갔어요. 상승하고 나서. 그러면 지금 2600포인트잖아요. 자, 이거는 각자 투자 판단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제 주관을 뚜렷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명쾌하지 않으면 굳이 황주명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의 몫이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지금 딱 50% 조정이 나왔어요. 제대로 된 조정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25%짜리가 한 1988, 그러니까 1980이 저항이 지지대가 되긴 해요. 1980. 그리고 중시값이 한 1800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심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거지? 또 우리가 최악의 저점이 뭐냐? 진짜 반성하셔야 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1400포인트에서 밑으로 못 내려온다고 그랬는데도 1100포인트 간다, 다시 900포인트다. 위험 좀 조장하지 마세요. 개인들은요, 불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위해야 될 사람들 개인이 살아남아야 우리 가족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죠? 다 같이 잘 살아야죠. 위험을 괜히 조장해서 리스크를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600포인트인데 이제 1년차 내려왔어요. 그러면 항상 급등하고 나서 7년에서 8년은 고점 돌파가 어려워요. 급락하고 나서. 그러면 지금 2020년이에요. 자, 그럼 오늘 1년차 잡고 나서 2027년에서 제가 봤을 때는 2030년 사이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네. 한 2025년에서 2028년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2607포인트 연봉 기준을 못 뚫는다 봐요. 고점으로 살살 뚫긴 하겠죠. 2607이 이제는 한동안 이게 고점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또 3000포인트 서울 나왔더라고요. 네. 그 대신에 또 이렇게 급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좀 잠식돼도 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화려한 쇼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지수 연동 상품은 2400 이상부터는 조심하세요. 오히려 풋포지션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너무 가려웠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긁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2600포인트에 대한 기준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지금 주시장 그만 떠나야 될까요? 다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개별 종목들 잘 선택하면 되고요. 자, 2600포인트, 2607포인트 6에 7년 안 가는데 그중에서도
갈 건 계속 가요. 어떻게 갔었냐? 우리 지수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SK하이닉스, IT 쪽 쫙 올라왔죠. LG화학, 삼성 SDI, 2차전지 쫙 올라왔죠. 빠진 게 뭐예요? 중공업, 해운주, 건설주. 예전에는 건설주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예전에 대마불사라고 했어요. 건설주들도요. 큰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근데 대우가 망하고 여러 가지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대마불사도 안 되게 됐는데 어쨌든 간 포인트는요. 간다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예, 생각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보시게 되면 포인트로 좀 볼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아마존이랑요, 그다음에 블리자드를 좀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게임은요, 우리나라가 게임을 잘 만들긴 하는데 미국 게임은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왜 그러냐? 미국 증시 중에 제가 예번에 말씀드렸던 이 아마존이랑 이제 블리자드 관련된 건데 그 아마존 같은 경우 계속 올라가죠. 네, 아마존 같은 게 계속 올라가는데 뭐냐면 이제는 시장이 어느 순간 많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신사업에 대해서도 저한테 논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업계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업이 이제 성공할 것이냐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컨설팅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대가 완전히 변하면서 이제 어떤 단어로 들어왔냐면 언택트란 단어로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떠한 텍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점차 확산에 대한 부분들, 언택트에 대한 확산이 커질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뭐 새벽에 회를 갖다 주는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대 자체가 언택트 시대로 변한 거고 점점 더 이렇게 변할 것 같은데 요즘에 은행 갈 일 있습니까? 뭐 계좌 이체하려면 헤드폰 띵 누르면 돈 나가고요. 그렇죠? 뭐 돈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원래 가는 게 좋지만 뭐 진짜로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뭐죠? 뭐 이렇게 SNS 관련해 가지고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되다 보니까 언택트 시대에 관련된 섹터들이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트렌드 자체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만나는 것보다는 비대면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막말로 증권사. 여러분들 계좌 만드실 때 지금 증권사 HTS 뭐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비대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만 있으면. 그게 뭐예요? 언택트 시대죠. 그래서 저는 언택트 시대 중에서도 뭐 이렇게 좀 원격질로 하든지 좀 먼 이야기들 말고요. 물론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수혜받을 수 있는 언택트주들은 다시 또 두각에 대한 부분들이 커집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쇼핑몰, 대형 쇼핑몰이고 온라인 대형 쇼핑몰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존 종목 자체가 굉장히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언택트 시대 쇼핑몰이라든지 언택트 시대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것들 워낙 또 좋죠. 뭐 요즘에 블리자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게임들이 있긴 한데 요즘에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웹툰 이런 부분들이 왜 늘어나냐? 시대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떤 시대가 변했냐면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그죠? 더 이런 세대들이겠지만 저희는 밖에 나가서 팽이를 치고 그다음에 놀이터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런데 지금은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술자리를 갖거나 뭐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가상의 공간이 생깁니다. 가상의 삶이 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내 삶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현실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장군이면 거기서 막 예를 들면 삼국지면 막 그 장군이 돼서 막 싸우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장군이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내 성주가 되는 거고요. 이제는 내 삶에 대한 만족도와 게임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 저도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잡으면 끝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라 안 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드라마나 웬만하면 그런 시리즈물을 안 보려고 그럽니다. 한 번 보면 무조건 다 봐야 되니까. 근데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리만족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저도 잘 이해 안 되지만 트렌드를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의 대리만족 기업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끊임없이 가는 종목, 70만 원까지는 막 가고 그랬던 종목. NC소프트죠.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드들, 새롭게 생기는 이러한 트렌드들의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임들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장수했다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서로 싸우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의 모습이 그렇게 투영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의 모습이 투영되는 게임들은 내가 현실화되고 현실이 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직이 되고 미국에서도 뭐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가지만 어쨌든 간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게임주들도 웹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갈 수 있다. 제가 가끔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참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러한 느린 부분들을 잡아가고 맞춰가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미국 증시까지 좀 바라보면서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기법을 좀 잠시 정리하면서 또 나머지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강의를 갖고 오면서 어떤 게 제일 그 시장과 트렌드에 맞춰서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참을성,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잡느냐에 대한 매수가 길면 매도가 짧고 매수가 짧으면 매도가 길다라는 패턴이죠. 결국은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특히 바닥에서 발생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쌍바닥이 지킵니다. 쌍바닥이 지킨데 이중바닥이 지켜야 되겠죠. 이중바닥이 지키면서 그 바닥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턴어라운드가 나오는데 그거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지표를 쓰게 됩니다. 그 보조지표를 차트 쌍바닥이라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는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라는 보조지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급등 이후에 종목은 시간이 지나서 하락을 하게 되고 CCI가 물속으로 빠집니다. 물속으로 빠졌다 첫 번째 물속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뭐예요? 주가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빠지게 되면 이것은 마지막 턴어라운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조지표 저번에 제가 트릭스라는 강의를 할 때도 그렇지만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양성을 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만약 궁금하신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근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방송에서 보시고 또 정말 궁금하신 부분들은 노란톡에 황주명 이렇게 황주명 검색해 오시면 제가 또 정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수익은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질 때 저는 판단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장세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힘내십시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